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한 UDC 2021 이틀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아서 시간이 빨리 지난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 시간은 UDC 2021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두나무 이서구 대표님과 함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DC 2021의 사전 예약자만 8천여 명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벌써 4회째를 맞는 UDC인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행사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K 블록체인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UDC 주최사인 두나무의 이서구 대표님 무대에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UDC 2021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먼저 인사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나무의 이서구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또 시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연서분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UDC 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이 UDC 3회 행사를 진행했던 게 작년 12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올해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도 태호님과 다시 뜻깊은 자리에서 건강하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UDC 2020에서 2021년에는 오프라인에서 뵙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올해도 또 온라인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UDC 행사를 이어갈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님 만나면서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UDC MC 맡으면서 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참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표님께 이제 내년에 만나게 되면 제가 많이 공부를 해서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의 공부가 미천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발전의 속도가 빠른 것인지 올해 행사를 보면서 정말로 세상이 정말로 빠르고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기술의 개발이 그만큼 빠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뭐 숙제 검사일 리는 없고요. 절대 아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돼서 저희가 정말 영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블록체인 기술도 정말 빨리 발전을 하고 있지만은 이 블록체인을 접목하기 시작한 그런 산업들도 최근 급격하게 많이 늘면서 생태계 자체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UDC에서 크게 6가지 카테고리를 살펴봤는데요. 내년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그 자체는 이제 개발자들의 영역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스마트폰 그 기술 원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기술이 가져오는 그 편리하고 유용한 서비스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몰라도 블록체인이 접목된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쓰는 그런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어떤 기술력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 이 블록체인에 관련 그 다양한 기술들도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이 이제 접목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하면 비트코인, 투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NFT다 또 페이먼트 같은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특히나 젊은 MZ 세대들은 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활용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네, 맞습니다. 많이 달라졌고요. 물론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크지만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세션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 어떤 관념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야기에 줄을 잃었던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특별히 재미있게 들으셨던 세션이 있다면 어떤 세션일까요? 저 행사를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세션이 다 흥미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기는 행사 주최사로서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업 시간인 만큼 일타 강사 느낌으로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올해 주제는 Welcome to the Blockchain World인데요. 기술을 넘어서 눈에 보이는 서비스들도 한 발 다가서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송채영 의장님이 오프닝에서 UDC 2018부터 오늘까지의 여정을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UDC가 처음 열린 2018년에는 되돌아보면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막 ICO 열풍이 막 불고 있었고 또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열풍이 워낙 거세서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기술로서의 어떤 가치에 대한 얘기는 거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을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태자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개발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듬해 2019년에는 그 반대로 디지털 자산은 횡보했지만 이 블록체인 생태계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그런 한 해였고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스테이블 코인, 또 리워드 코인, 또 디파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단에서 혁신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UDC 2019에서는 이처럼 블록체인의 이 가능성을 다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계 경제가 흔들흔들했지만은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는 방법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내기 시작을 했죠. UDC 2020에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올해는 NFT, CBDC, 또 페이먼트, 스마트 컨트랙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또 디파이 이렇게 6가지 분야에 주목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NFT가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3, 4월만 해도 NFT 세션에 이렇게 많은 연사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거든요. NFT가 굉장히 쉬운 컨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술, 또 스포츠, 게임, 또 엔터테인먼트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게임 업체 중에서도 샌드박스하고 엑시 개발사인 스카이마비스에서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분야인데 여기에 NFT가 적용이 되면서 더 큰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이 이 게임 업계의 차세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이런 기술의 진보가 한 3, 40년 전쯤에 미리 왔더라면 어른들에게 그렇게 많이 혼나진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어른들이 게임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언제나 항상 하셨었는데 이젠 말리면 안 될 것 같네요. 물론 모든 게임들이 NFT를 적용하면 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요소들이 이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더 샌드박스의 세바스찬 보르제도 어제 강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탄탄한 스토리텔링으로 유저를 일단 모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세계 안에서 NFT를 이제 빠르게 만들고 그 여건을 그런 기술적인 여건을 갖추는 거, 또 그리고 NFT를 공유하고 자랑할 수 있는 공간, 또 그거를 또 사고 팔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NFT라고 하는 어떤 그 발명품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사고 팔거나 전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이제 시장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이마비스와 더 샌드박스의 내용도 재미있었습니다만 저는 세타랩스의 웨스 레빗 전략 총괄의 발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NFT가 엔터테인먼트에 적용된 예시를 본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 세타는 동영상 스트리밍 블록체인으로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최근에 NFT 관련 활동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계셨어요. 특히 팬들하고 이 스타들과 함께하는 순간을 NFT로 포착해낸다는 아이디어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라이브라는 어떤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그거를 영구히 하는 그런 거를 블록체인화 했다는 게 마치 이 화성 탐사를 시작했다는 같은 역사적인 순간도 NFT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NFT 발행을 순식간에 할 수 있게 된 걸 보면 머지않아 이제 우리도 일상에서 굉장히 소중한 순간들을 NFT로 간직하게 될 수 있는 날도 금방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뭐 음악이라든지 그 출판에 있어서도 뭐 초판이라든지 그 오리지널 버전에 대한 그 희귀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게 되는데 바로 이 디지털의 세계도 그런 시대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NFT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면 예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UDC 2021의 서울 옥션블루의 이정본 대표가 또 참여를 해주셨었는데 예술품에 대한 NFT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예, 저 사실 NFT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계기도 그리고 NFT를 가장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분야도 예술 이쪽이죠. 그래서 서울 옥션 블루는 예술하고 패션에 NFT를 접목을 한 선두 주자이고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NFT를 창작자와 컬렉터를 연결해주는 그 고리로 특히 신진 예술가들에게 활동의 기회와 장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수단으로 NFT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네, 한정되어 있는 이제 예술 시장이 디지털 공간에 와서 좀 더 확장되고 그래서 신진 예술가들이 좀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런 NFT를 포함해서 이제 블록체인의 활기를 불어넣어준 핵심 기술 중에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스마트 컨트랙트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활동 범주를 확장시켜준 이 핵심 구성 요소가 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아나톨리 야코벤코 솔라나 대표는 이 확장성 높은 계약의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속도와 확장성은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 항상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걸 해결해 줌으로써 앱 개발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블록체인 상에서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오늘 발표한 라이언 폭스 그 알고랜드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트는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이 지원을 하는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오늘도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요. 개발자들이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D앱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오늘 함께 해주신 개발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강연 중에 무니브 알리스텍스 그 공동 설립자가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 공간에서 관심을 또 드러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스택스는 비트코인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강력한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레이어 1에서는 탈중앙화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스택스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블록체인이 가진 장점을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접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 그 컨퍼런스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자,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파이 뭐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이 디파이 관련 강연이 있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디파이에 주목을 했는데 디파이를 접목한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흐름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특히 방금 전 토카막 네트워크를 개발한 온도의 정순영 대표님 같이 해주셨는데요. 이더리움 기반 속도 증가 프로젝트에서 국내뿐만이 아니고 이 글로벌에서도 두각을 보이고 계세요. 오늘 발표에서도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디파이 영역에서도 높은 확장성을 달성할 수 있는 속도가 아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온도는 한국은행의 CBDC 모의 실험 사업에 이 그라운드X하고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온도가 축적한 디파이 기술이 CBDC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대표님이 지금 CBDC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커니코리아 진창호 상무님이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강연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CBDC 정말 글로벌하게 많은 국가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가 이 디지털 화폐 분야가 더 이상은 말하자면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미래에 보다 근접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어떤 관심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커니 코리아 진창호 상무님 강연 덕분에 이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것들에 이 한눈에 볼 수가 있었고요. 무려 86%의 국가가 CBDC 연구에 착수를 했고 60%가 이미 실험 또는 이 시범 사업을 전개한다는 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이라는 말씀이 이 블록체인이 보장하는 거래 투명성과 위조 불가능성이 CBDC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결국에는 입증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CBDC에 대한 연구하고 실험이 한창인데 한국은행도 3년에 걸쳐서 모의 실험 단계에 착수를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이미 사실 이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이 은행 쪽에서 나왔던 이제 핀테크에 대한 개념들을 벌써 다 이해를 하고 계셨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분위기가 한참이다. 자, 그러면 이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적인 어떤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나머지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네, 기업들도 속속 그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환경에서 필요한 예컨대 보안성, 안정성, 투명성, 또 확장성, 지속 가능성 이 모든 걸 블록체인이 다 해결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동안 기업들이 블록체인 도입이 빠르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 기업에 특화된 그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을 기다렸기 때문인데요. 벌써 세 번째 UDC와 함께 해주신 헤드라 해시그래프의 경우 탄탄한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넘어서 이 네거티브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이 많은 기업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두게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올해를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의 원년이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다양한 적용 사례를 알려주셨는데요. 코로나 백신 이송 과정도 온도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한 그런 유스 케이스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적용 사례가 이제 들려올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이송 과정에서 이제 온도를 블록체인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술이 바로 우리의 지금 일상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람다 256 박재현 대표님, 네,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이제 등장을 했었습니다. 레그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어떠한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레그텍이라는 건 영어로 Regulation Technology라고 해서 이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 규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솔루션, 기술 솔루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그 람다 256 역시 매년 UDC에 참가를 해서 성과를 공유해 주시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자회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명실상부 국내 최고 바스 기업답게 그 성장세가 아주 빠릅니다. 이 모든 기업은 각 국가 상황에 맞는 법규를 지켜야 되고 또 내부 통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블록체인은 워낙 그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는 규제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에게도 부담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람다 256은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서 이 레그텍을 활용을 해서 대응하기 용이한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제 지키려는 자가 있고 또 새로운 혁신을 만들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대립 관계가 아닌 좀 협력 관계로 돌아서서 이런 솔루션과 함께 이제 미래를 같이 설계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시대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 마지막으로 이번 UDC 2021 두 번째 오프닝 스테이지를 장식해 주었던 페이먼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비자 카드의 그 비자를 UDC에서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카드 회사,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느낌의 그런 기업인데 이 카드 회사가 블록체인과 만난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상당히 놀랍죠. 디지털 자산으로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건 정말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2010년에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구매한 날을 피자데이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매년 기념할 만큼 이 디지털 자산이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이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시도들이 많았지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비자가 합류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와 또 판매자와 소비자 그리고 금융권이 드디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아주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최초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피자를 산 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피자 데이를 매년 기념한다라고 하셨는데 당시에 그 피자 안 사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 비자가 디지털 자산을 선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떤 걸까요? 그 비자는 디지털 경제 구현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카이 셰필드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이 메인스트림 결제 시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나갈 방향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비자를 필두로 다른 그 글로벌 결제사들도 속속 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디지털 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기능을 일상에서 하는 거를 보잖아요. 이제 그럴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소설책의 제목이 생각이 나는군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앞에 그런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희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UDC 201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올해 UDC는 Welcome to the Blockchain World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업계를 이끌고 계신 연사들의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그런 채팅들을 보면서 온라인이지만 이 굉장한 열기가 느껴졌고요. 이 해를 거듭할수록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고 또 전망도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기술적인 측면보다 이 실생활에 유용한 서비스가 나오면서 훨씬 더 폭발적인 발전이 있었는데요. 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연구는 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서비스로 연결되기까지는 이 알파고라는 그런 계기가 필요했었죠. 블록체인도 이제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 실제 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UDC 2022에서는 더욱 놀라운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서 벌써부터 설렙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매년 이 UDC 행사는 하나의 그 일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 또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까를 미리 맛보는 시간이어서 저도 굉장히 설레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말씀처럼 저도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내년에도 다시 뵐 수 있는 겁니까? 아유, 태훈님께서 와주신다면 저 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내년에는 부디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소원하는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틀간의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를 대표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클로징 스테이지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UDC 2021과 함께 해준 참가자분들께 이제 끝인사 남겨주시죠. 예, 그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UDC 2021을 이틀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연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함께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이 이번 UDC 2022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해주신 주역입니다.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이렇게 멋진 행사를 또 만들어 주셔서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이서구 대표님과의 클로징 스테이지를 마치겠습니다.